자, BT입니다. 이건 수능 특강 29강의 2번 문제죠. 29강이 알다시피 보통 정치나 경제, 사회나 법 이쪽으로 관련된 내용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좀 따분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데 자꾸 관심을 붙지 않아요. 뭐든지 지가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지만 조금 알게 되면 다 재밌어져요. 이런 좀 자기가 관심 붙은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도 자꾸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래 조금씩 아는 게 많아지면 그런 걸 읽으면서 재미가 붙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든지 다 재미없죠. 자, 그러니까 자꾸 봐서 좀 아는 게 많아지게 노력해 보라고. 자, nothing quite captures. 어떤 것도 캡처를 잘 하지 못한다. 보자가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거. 뭐처럼. like가 이때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겠죠. 뒤에 보면은 the frequent public hysteria. hysteria는 보통 우리 히스테리라는 그런 어떤 빈번한, frequent한, 자주 있는 빈번한 그런 어떤 대중의 hysteria. 대중의 그런 히스테리하고 밑에 보면 과잉 흥분. 대중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 뭐에 대해서? over, 뭐에 대해서? minute change. minut이 형사로 쓰면 어떤 미세한 또는 미묘한 이런 뜻이 있죠. 아주 미세한 변화. 어디에서의 미세한 변화? to 전사 써서 the look and feel of product.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look, 겉으로 보이는 외관, 또는 제품에 대한 feel,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변화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빈번한 히스테리아, 과잉 흥분처럼 뭐를 잘 잡아내는 것도 nothing, 없다라는 소겠죠. 이런 문장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것처럼, like 뭐뭐처럼 캡처하지 않는다,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자, 계속 보면 take the story, 무슨 이야기? 이 take를 뭐한 예를 들어보자는 소리를 쓴 거겠죠. An American fruit-based beverage company. 이 fruit-based, 과일을 기반으로 한 beverage도 음료라는 소리죠. 과일을 기반으로 한 음료 회사의 disastrous logo change. 아주 재난 같은 그런 어떤 logo change, 로고 변화를 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take 예를 들어보자는 거. 결국 한 미국의 과일을 기반으로 한 음료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로고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disastrous, 아주 재난 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리겠죠. 자, 보면 in 2009년에 a legendary ad agency. legendary가 흔히 전설적인 이런 소리잖아요. 그만큼 어떤 전설적인 ad agency, 광고 에이전시가, 광고 회사가, 그만큼 잘 나가는 광고 회사가 was hired, 수동태로 고용되어졌다는 거. hire가 동사로 고용하다, fire가 동사로 해고하다 이런 뜻은 수강생이라도 다 알겠죠. 고용이 됐다. 막 위해서 to redesign the company's logo and label. 그 회사, 그러니까 음료를 기반으로, 과일을 기반으로 하는 음료를 만드는 그 음료 회사의 로고랑 어떤 라벨, 상표를 리디자인하기 위해서 한 전설적인 광고 회사가 고용이 되어졌다는 거. 그 목표는 이렇게 로고나 라벨을 바꾸려고 하는 aim, 목표가 뭔데? was to 부정사 보호를 써서 to give the brand, 그 브랜드에게 뭐를 주는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으로 써서 그 브랜드에게, 즉 그 회사, 음료 회사 브랜드에게 좀 더 모던한 룩, 모던이 현대적인이라는 소리죠. 당연히. 좀 더 어떤 현대적인 어떤 룩, 모습을, 외관을 즉 갖다 주기 위해서, 즉 그 브랜드에 좀 더 현대적인 외관, 즉 현대적인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한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Gone was the iconic image of the straw punctured orange. 이렇게 gone이 왜 가다 고의 과거 분사잖아. 분사가 되면 뭐가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형용사가 문장에서 제일 앞에 오진 않죠. 문장의 주어는 명사만 주어로 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gone 같은 형용사가 문장 앞에 덜컥 와 있다. 이렇게 보면 boring, gone을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고 봐야지. 이 문장의 주어는 그래서 iconic image, 이게 주어겠죠. 그 상징적인 이미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동격을 라틴 전자져서 the straw punctured orange. 빨대가 펑처가 진짜 뾰족한 걸로 구멍을 뚫다 그러는데 빨대로 구멍이 뚫려있는 오렌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straw punctured, 빨대가 꽂혀져 있는 스트로가 빨대라는 의미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대가 꽂혀져 있는 그 오렌지, 그 빨대 꽂혀있는 오렌지 이미지의 그 음료회사 생각나죠? 그 빨대 꽂혀있는 오렌지 그 상징적인 이미지는 gone, 사라져버렸다는 거니까 바꾸려고 하면서. 또 recognizable color, recognizable이라는 게 뭐 인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소리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라는 소리요. recognize. 그럼 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the recognizable color. 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색깔의 어떤 그 배치도 색깔의 계획, 스킨, 뭐, 계획, 배치, 뭐, 이런 거니까, 그 색깔 배치도 was changed, 바뀌었다는 거. 딱 보면, 아, 저 색깔. 그러면서 그 어떤 업료회사가 떠올랐었는데, 그 쉽게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color scheme도 was changed, 바뀌었다는 거. 근데 제품 그 자체는, itself는 그 앞에 있는 그 제품이라는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죠.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제품 자체는 근데, wasn't any different. 전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 It was still the same fruit juice. 그 제품은 여전히 the same fruit juice. 똑같은 과일 주스였다는 거. 뭐가 있는? With the same product name. 똑같은 어떤 제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과일 주스였다는 거. 근데 로고랑 라벨만 바뀌었다는 거지. 이름도 똑같고 안에 내용물도 똑같은데. The box itself. 그럼 그 제품 박스만 약간 looked a little different. 달라 보일 뿐이지. 뭐 로고가 바뀌고 라벨이 바뀌니까 약간 박스만 조금 달라 보이지. 안에 내용물이나 아니면 그 제품 이름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minute change, 약간만 아주 미세하게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but people didn't like it.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뀐 어떤 외관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로고나 이런 거 라벨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within 2 weeks of the rebrand. 그리고 새롭게 브랜드를 한 그런 2주 내에, within이 뭐뭐 내라는 소리니까 2주도 안 돼서 within 2 weeks of the rebrand. 그 새로 브랜드를 그렇게 아까처럼 로고를 바꾸고 라벨 바꾸고 하는 그런 리브랜드를 하고 나서 채 2주도 안 돼서 the company had lost. 그 회사가 뭐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20% of its earning. earning이 당연히 소득, 이익 이런 소리죠. 즉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의 20%를 had lost. 상실했다니까 20%의 수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Less than 30 days after launch. 그래서 그 론치가 했던 명사는 출시랑 새로운 로고나 이런 라벨을 출시하고 나서 less than 뭐뭐이야 라는 소리니까 즉 30일도 안 돼서 less than 30 days. It 그 회사가 pull the new design off the shelf. 그 새 디자인을 그 새 로고나 라벨이 그 새 디자인을 pull off the shelf. 그 선반에서 pull off했다 당겨서 뗐다는 소리니까 떼냈다는 소리요. 그리고는 went back to the original label. 원래 라벨로 돌아갔다는 소리요. 뭐 새로 이렇게 로고를 바꾸고 라벨 바꾸고 한 게 채 30일도 안 돼서 그 새 디자인은 떼내고 went back to the original label. 원래 original. 원래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보통 독창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원래 라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nothing long for, not long afterward. 그 오래지 않아라는 소리. not long afterward. 이렇게 다시 옛날 상표로 돌아가고 나서 오래지 않아 the 3 decades old ad agency. decade가 10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decade, 10년. 그래서 어떤 그 30년이나 된 ad agency, 그 광고회사, 그 전설적인 광고회사가 shutdown, 문을 닫았다는 거. 폐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회사 로고를 망쳐먹어서, 그래서 아마 손해배상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떤 망쳐먹은 것 때문에 그 전설적인 광고회사가 shutdown, 문을 닫을 정도였다는 거. 그만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아주 뭐 크게 변화를 준 게 아니고 제품 이름도 똑같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똑같고 한데 단지 로고나 라벨만 살짝 바꾼 현대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벨만 살짝 바꾼 그게 이만큼 큰 재난적인 결과를 낳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20%가 확 떨어지고 더 많은 걸 떨어지기 전에 수익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로고나 라벨을 출시하고 나서 30일도 안 돼서 새 디자인을 떼내고 옛날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고나 디자인을 설계한 이런 광고회사도 30년이나 된 그러면서 아주 전설적인 그렇게 잘 나가는 광고회사도 셧다운, 문을 닫을 정도로 큰 재난적인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This is not the only case. 이런 게 유일한 얘가 케이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묘한 변화를 줬을 때 그 대중들의 public hysteria, 대중들의 어떤 히스테리, 즉 과잉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sk Facebook. Facebook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Every time, whenever처럼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복합관계부사죠. 뭐 할 때마다. Facebook change its layout.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어떤 그 페이스북 딱 들어가면 페이스북에 그 화면 배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레이아웃. 자신들의 그 배치를, 화면 배치를 change, 바꿀 때마다 there is an outcry from users. 유저로부터의 outcry, 어떤 항의가, 그것도 아주 격렬한 어떤 outcry, 항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저들, who, 주격관계대명사 써서 demand가 요구하다는 소리잖아요. 뭘 요구하는 어떤 유저. return, 돌아가는 거 어디로? to 전사 써서
the way it is used to be. used to에서 이렇게 조동사로 뭐뭐하고 나다는 조동사인 가야죠. the way it used to be. 즉, 예전 상태라는 소리예요. the way it used to be. 예전 상태. 예전 방식, use. way가 방법, 방식이니까 the way it used to be 라는 말, 예전 방식. 즉, 예전의 그 레이아웃으로, 예전 방식으로 리턴, 돌아가기를 demand, 요구하는 그런 이 유저들, 이 사용자들로부터의 outcry, 아주 격렬한 항의가 있다는 거. 결국은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어떤 그 페이스북 화면의 그 배치를,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도, 뭐 크게 많이 바꾸지 않고 살짝 바꾸거나 뭐 이래도 엄청난 사용자들로부터의 항의가 있다는 거. 결국은 좀 미미한 변화, 어떤 제품의 룩, 겉모습이나 아니면 feel, 느낌에 대한 어떤 미미한 변화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대중들이 아주 과잉 흥분, 즉 히스테리를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제품에 대한 외관이나 아니면 feel, 느낌에 대한 어떤 미미한 변화에 대해서 이런 빈번한 public hysteria, 대중들의 어떤 과잉 흥분처럼 뭐를 잡아내는 것도 없다는 거. 뭐를 잡아내는 거. 뭐를 잡아낸다는 게 뭘 잘 표현하는 것도 없다는 거. 뭐 소비자들의 sensitivity 이런 말, 민감성, 감수성 이런 거죠. 뭐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성, to price, 즉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성 이런 건 아니고, our distaste란 말, 혐오감, 싫어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 for the unfamiliar, the 뒤에 형용사에서 뭐만 것들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unfamiliar. 즉 이런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을 더 잘 잡아내는 것도, 캡처하는 것도 없다 해서 이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로고나 아니면 그런 어떤 외관이나 그런 거 조금만 바꿔놨을 뿐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항의를 하고 뭐 매출이 감소되고, 아니면 그 페이스북의 레이아웃을 조금만 바꿨는데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고 이렇게 outcry, 항의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distaste,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그만큼 잘 표현하는 것도 없다 해서 이게 답이겠죠. our stereotype 이런 거, 고정관념에서 이런 것도 꼭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뭐에 대한 product color, 그 제품의 어떤 제품의 색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더 잘 잡아내는 것도 없다. 아니고 consumer fascination이 매력 또는 매력, 즉 소비자들이 이렇게 끌리는 거, 뭘 가지고 어디에 끌리는 거. brand new product가 말 그대로 신상 제품이죠. 신상 제품. 그런 신상 제품에 대한 consumer fascination, 소비자들의 어떤 매혹, 소비자들이 끌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public obsession 이런 말들도 집착 또는 뭐 강박관념 이런 소리잖아. 어디에 막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거지. 이 대중적인 public한 집착, 뭐에 대한 with iconic stars in advertising, 광고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스타에 대한 iconic stars, 뭐 광고에 막 유명 배우들이나 아니면 가수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광고에 나오는 그런 iconic stars, 어떤 상징적인 스타들에 대한 대중들의 집착, public obsession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광고 쪽 하면서 뭐 거기에 유명 스타, 상징적인 스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광고의 어떤 로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징적 로고가 살짝 바뀌고 아니면 라벨이 바뀌고 뭐 그런 거에 사람들이 되게 막 흥분되게 과잉 반응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한 거 있지. 뭐 아이코닉 스타, 어떤 상징적 스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 위에 본 것처럼 이런 이 제품의 룩, 외관이나 그 모습이나 feel, 느낌에 대한 어떤 미미한 변화, mini change,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빈번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만큼 사람들이 the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distaste, 싫어함을 잘 캡처, 잡아내는 것도 없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것도 이런 것만큼, 즉 광고나 이런 거, 광고 제품의 어떤 외관이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미미한 변화, 그런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보이는 히스테리, 과잉 흥분, 그거보다 이런 어떤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싫어한다는 걸 잘 잡아내는 것도 없다 해서 2번이 답이겠죠. 이런 말 해석도 진짜 뭐 이 첫 줄 nothing quite capture 하고 쭉 블라블라 해서 product, 이 제품 한 두 줄의 요 문장만 해석이 제대로 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 문장이 해석이 쉬울 텐데, 이 한두 줄에 처음 있는 문장 자체 해석이 쉽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을 쩔쩔매서 오히려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일단 단어 잘 알아둬야 되고, 문장을 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진짜 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어가면서 하든지 해석을 잘 해야 될 텐데, 요즘은 뭐 학원에서 이렇게 과제 같은 것도 애들이 싫어하니까 거의 과제 같은 것도 안 내주는 학원들도 많다던데,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평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빡세게 내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제재가 가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수행평가를 내도 안 해간 애들은 반 이상은 수행평가를 안 해간다고. 특히나 이렇게 뭐 문장 같은 거 이런 거 뭐 해석 적어고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안 해간다고. 단어 적어, 단어 뜻 적어라는 것도 귀찮아서 안 적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지. 잘 하려면 어떻게 수학 문제도 자기가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직접 진짜 막 풀이 과정까지 적어가면서 그렇게 많이 풀어봐야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대충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냐고. 지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장 해석도 자기가 해석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빈칸에 적어가면서 무슨 소리인지 그런 걸 최소한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눈만 멀뚱멀뚱 뜬다고 안 된다고. 눈도 잘 보고 손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야지 공부가 효과가 있는 거지. 정말 요즘 애들은 필통도 참 안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애들한테 뭐 보면 필통 없는 애들이 있어. 가방에 이제 딸랑 볼펜 한 자루, 더 심하면 몽땅 연필 한 개만 들고 다니는 멍청이들도 있어.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그렇게 자기 애들이 가방에 뭘 들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 아, 우리 애가 자존심이 상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자존심 생각할 것 같으면 애 나중에 어른 돼서 죽을 때까지도 그냥 뒷감당할 자신 있으면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살길 바랄 텐데 그놈의 자존심 챙겨주다가 애가 바보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정말이지. 뭐 자기 애만큼 귀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너무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놈의 애들 자존심 그딴 것만 챙겨주고 하다가 진짜 애의 능력은 전혀 챙겨주지 못하고 바보로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도 애들이지만 조만할 때 초중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애들 가방에 정말 필기도구는 제대로 들고 다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뭐 계속 think 생각 많이 해보라고. 모르는 단어 찾고. 오케이? 율공해.